안녕하십니까.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 전해드리는 시사가 팁입니다. 요즘 대선 경선 레이스 열기가 대단히 뜨겁죠. 대선 후보, 여야 최종 후보 선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10일, 국민의힘은 11월 5일이네요. 이번 회의부터는 사회에 걸쳐서 대선 주자 여야 4명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강점 5가지, 약점 3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점 5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이재명 후보 하면, 대명사. 아시죠? 사이다. 톡 쓰는 사이다. 거침없는 언변.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 요즘같이 답답할 때는, 소주 대신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이재명 후보는 2016년 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정부에서 이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었죠. 작년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제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이때 이재명 후보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검사에 불응하면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그러자 이 시민들은 대체로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게 기억이 납니다.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강점은 오랜 행정 경험, 또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를 꼽아봤습니다. 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행정 경험을 많이 쌓았죠. 성공적이었을까요? 성공적이었으니까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이렇게 경선에 올라왔겠죠. 이재명 지사는 이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이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도 경기도 재원을 투입해서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경기도 예산을 동원한 금권선거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 지사는 마이웨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며칠 전 이를 의결해서 결국 이 지사 정책이 실현을 본 것이죠. 자, 이렇게 두 번째는 오랜 행정 경험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이재명 후보의 세 번째 강점은 친화력을 통한 여의도 지지 기반 구축을 하고 또 확장하고 있다라는 걸 꼽아봤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의도 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민주당 의원 지지 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이 있는데요. 이 성공 포럼이 얼마 전에 출범했습니다. 이 포럼에는 민주당 전체 의원 174명에 20%에 달하는 30여 명이 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20%니까 꽤 많이 참여를 한다고 보겠죠. 이들은 이 지사의 이 국회 경험이 없는 이 약점, 이걸 보완하고 또 이 공약을 입법화해서 이 대선 경선, 또 나아가서 본선에서 이 핵심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이재명 지사의 네 번째 강점은 이제 TK 출신, 그럼으로써 이 지지율 확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 경북 지역 순위 경선, 여기서 53.88% 득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과반 승리를 했는데, 이 지사는 대전 충남 또 세종 충북에서의 이 과반 득표 2연승에서 이렇게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 과반 득표 1승을 추가함으로써 3연승을 이어간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다섯 번째 마지막 강점은 저는 이 흑수 출신을 꼽았습니다. 흑수저 출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동정심, 애틋함, 이런 감성을 북돋아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이제 어머니가 그의 생일도 잊어버렸다고 하죠. 이 후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성남시로 이사를 왔고,
또 사정이 안 좋아서 극도로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이제 성남의 이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을 했다고 하죠. 또 그는 이제 공장일 대신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일을 막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런 아버지를 아주 싫어하고 증오할 정도가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이재명 후보가 어엿한 대권 후보로서 이 어린 시절을 어떤 지난 그 추억으로 얘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이제 다가서고 있는데, 이런 그 일종의 해피엔딩, 이런 해피엔딩이 이제 대권까지 잘 이제 이어지고 어떤 대권을 거머쥔다면 뭐 그야말로 그레이트 해피엔딩으로서 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장점 5가지를 봤고요. 이제는 약점 3가지, 뭐 5가지까지 할 거고 약점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대선 경선 후보 3명 다 이제 강점 5가지, 약점 3가지 이렇게 균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점 3가지.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이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걸 꼽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약점인데요. 이 대통령이 되려면 여의도 정치를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정가의 불문일인데, 또 특히 대통령이 입법부를 어떻게 상대하고 요리해야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거, 이건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통령은 이 고도의 어떤 그 정무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입법부 영역에서 이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통합적 판단이 빈약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2번째 약점, 각종 전과 및 의혹을 들어봤습니다. 이 몇몇 전과 기록에, 이재명 후보의 전과 기록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죠.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고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또 여기다가 요즘 새롭게 불거져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와 관련해서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공직도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벽이 되겠고, 또 다른 후보들로서는 어떻게 하든 이 의혹을 물고 늘어지려고 할 텐데, 아마 최대의 어떤 승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3번째 약점은요, 여러분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배우 김부선 및 가족 스캔들입니다. 배우 김부선 스캔들은 추측만 무성했을 뿐 스캔들 뒷받침만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2018년 12월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고요. 또 이 가족 스캔들 중 하나인 친형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가 슬픈 가정사다, 이렇게 또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의혹 사건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어떤 직권을 남용했다, 그 남용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었었죠. 그런데 작년 2020년에 이거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이 배우 김부선 및 이 가족 스캔들, 각종 전과 의혹은 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말 그 상당히 뼈아픈, 어쩌면 참 뭐 잔혹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대통령 후보의 성품이 이 정도에서야 되겠느냐는 어떤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볼 때, 이재명 후보로서는 참으로 답답하다고 느낄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한번 불러보실까요? 부르실 때 느낌이 좋으면 뭐 좋은 거고, 아니면 아마 안 좋은 판단을 하신다는 그런 증거겠죠?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짬을 내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